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긴급 영상 올라옵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시험도 자주 보고 있어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특히 그럴 거예요. 2028 개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더군다나 이제 지역에 있는 갑방고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1등급으로 소위 마칭해지는 A등급이 1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비록 2등급의 넘버는 1%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하죠. 그래서 모두 다 A등급을 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해하고 예민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쟁이를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고쟁이에 있는 이제 방식의 나눗셈 관련된 단원에서 해설을 하는 과정에 학생의 질문이 나왔어요. 일단 이 영상은 2부로 나눠서 순서를 진행할 것 같고요. 1부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거를 조금 초점을 두고 할 거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질문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거는 자막을 우측 상단에 잠깐 띄워 놓을게요. 한 10초 정도. 자, 일단 문제 상황을 좀 볼게요. 항상 이제 이게 말이 길게 나오면 우리는 해독을 해야 되죠. 해독. 무슨 얘기냐? 독해를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돼요. 그 톡식한 상황을 빼내야 돼요. 자, 먼저 다항식 fx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다항식을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같은 색깔로 하긴 할 건데, 자, 요번에는 다항식을 또 뭔 변형을 줬어요. 근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이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또 물어봐요. 야,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식의 변형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골자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제 인수분해네, 뭐 재인수분해네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저작권을 걸어야 되나? 이런 말이 없거든요, 사회에. 그러니까 강제 인수분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개념부터 먼저 좀 잡아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다항식 큰 대문자 fx가 있으면 얘에 대해서 결국에 어떤 a라는 식으로 나누면 거기에 대해서 몫이 q가 붙고요. 거기에 나머지가 r이 붙는 거죠. 이게 이제 다항식을 대수적으로 나눴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a를 나누는 식, 뭐 F를 나누려는 식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쌤은 그럴 때 한국어가 헷갈리면 영어를 좋아해요. 왜냐면 영어가 가끔 더 직관적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나누려는 대상은 우리가 나누는 거를 divide라 그러죠. 그래서 dividend라는 말을 붙여요. 나누려는 식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데 사용되는 식은 diviso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사물에는 OR을 붙이고 사람한테는 ER을 붙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반대인가? 사람한테 OR 붙이고 사물에 ER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몫은 또 뭐라 그러느냐? quote를 쓰거든요. quotient라 그래요. 다 교과서에 있는 말들이에요. 자, R은 남았다라는 뜻의 remain에서 나와서 남는 애라 그래서 remainder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remainder. 다시 써줄게요. remainder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나눗셈의 특징상 우리가 divisor로 나눴을 때 이 remainder의 특징이 뭐였나요? 이 remainder의 특징은 divisor보다 차수가 반드시 하나는 낮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가 divisor를 이 똑같은 f of x에 대해서 이 디비던드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항등식이 되겠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이 디비저의 차수를 만약에 b라고 했는데 얘가 차수가 한 차수 늘었어요. a보다. 그러면 결국엔 리메인더의 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한 차수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화학으로 치면은 화학 반응을 할 때 한쪽에서 숫자가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 숫자가 내려가야 돼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가끔 가다가 차수를 올리는 경우에는 차수를 내리면 되지만 차수를 내리는 경우에는 차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약간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식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차식하고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최대 2차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 1차하고 3차의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목 쿼티언트하고 디비저를 바꿨어. 나누는 식이랑 그 다음에 몫을 바꿔야 자리를.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곱셈인데 당연히 바뀌죠 뭐. 근데 이 말은 엄연히 이 두 식은 똑같은 4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만 주어가 다르죠. 4차 목적어가 되는 4차를 주어 3차로 나눴을 때 나누는 동사가 1차라 그러면은 보어는 2차가 되는 거예요. 되게 영어 시간인가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목적어 4차는 그대로 둔 상태지만 주어가 1차로 바뀌면 3차로 하는 대신에 여기 몇 차가 붙어야 돼요? 상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뭔가 바꿔서 새로운 식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거의 차수에 따라서 나머지가 변동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를 구하는 게 이 54번의 물음이에요, 결국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쉽게 풀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초보자의 풀이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어차피 1부 시간이니까. 자 초보자의 풀이에서는 이제 뭐 노말급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말을 일단 다 해석해서 써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에서 fx 더하기 gx가 주어졌으니까 fx 더하기 gx를 이제 x 뭐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목수 q1 플러스 나머지는 r1인데 얘가 2네 막 이렇게 써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써. fx 빼기 2gx래요. 뺐네요. 근데 얘를 갖다가 x 빼기 1로 나눴대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제 그래도 효율성을 좀 추구한다고 이렇게 써요. R2까지. 자, 그 R2가 x제곱 플러스 6x 빼기 9인 거 출제하신 분도 당연히 알아들어요. 서술형으로 쓰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겠느냐면 f of 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걸로 나눠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몫을 정해야 되는데 자 이제 몫을 뭘로 둘까? q3를 두고 여기다 r3를 뒀겠지. 그랬는데 이 좌변에 지금까지 gx가 따라 붙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fx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뭔가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서 gx를 알아내가지고 fx를 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이 지금 1번식이랑 2번식을 갖다가 어떻게든 조합을 해갖고 연립을 해서 3번식인 fx만 남는 상황을 연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엔간한 학생들이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니까 고쟁이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기는 gx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 시기는 gx가 2배 있죠. 그러면 gx를 제거하려면 양변에 몇을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양변 1번식에다가 2배를 하니까 2fx랑 2gx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이걸 다 써. 이걸 또 다 써요. 아이고야, 언제 이걸 수정하니? 이걸 또 다 써요. 여기 2배. 여기 ER1. 와, 이렇게 하면 세월, 내월 다 갑니다. 대신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미리 얘기해주지만. 자, 이걸 다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아직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소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는 상황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미래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없으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식을 축약하고 생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본능이 왜 등장하게 되느냐면 머리가 생각하는 게 손으로 쓰는 것보다 빠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게 귀찮은 거지. 그렇게 되게 되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머리가 한 칸 앞서가게 돼요. 그래서 쌤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만 풀고 답만 구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의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 보듯이. 왜 우리 강연장에 나가서
학생이 이제 뭐 수행평가 시간에 발표를 나가도요, 그거를 관찰을 하잖아요. 내가 스피치를 잘 하는지, 내 제스처는 어떤지, 내 심장박동수는 얼마나 뛰는가, 막 이런 거 관찰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긴장 너무 안 하려고 그러고. 똑같아요. 긴장을 안 하는 학생이 발표를 잘하지. 왜 그래요? 내가 발표를 했을 때 청중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며, 내가 어떠한 토픽으로 딜리버리를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떨지 않아요. 똑같아요. 수학도 내가 풀고 있는 수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즉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씹어먹듯 뼈까지 속까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식을 안 쓰고 생략을 해도 본인이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쓴 거를 채점하시는 선생님도 이해할 거야 라고 추정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들어맞아요. 정말 덤벙대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는 시간을 압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f-gx는 그대로 둘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x-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써야 돼. 그래서 얘를 q2로 놓고 여기에다가 이 끝에 나오는 게 지금 r2죠. 그럼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럼 결국엔 백투더 토픽 해서 이거 두 개 더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3fx죠. 자, 3fx가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이제는 슬슬 생략해서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갖다가 a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첫 번째 식은 2a고요 두 번째 식이 x 빼기 1에다가 a가 돼요. 뭐 여기 q1도 있고 q2도 있는데 군더더기니까 선생님이 생략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체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데 몫이 영향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없게 만들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몫을 영향을 안 주고 나머지 값만 구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디비저가 되는 나누는 식과 코어티언트가 되는 몫은 주님 곁으로 보내버리고 걔를 제거하죠. 0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얘를 0으로 보낼 거야. 근데 얘를 0으로 보내려면 얘가 0이 되는 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허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못 써. 그러니까 자꾸 몫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을 완벽하게 모르면.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머지 값만 구하면 되거든, 우리는. 뭐 이제 그거는 자차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여기가 2r1 더하기 r2죠. 이제 여기서 강제인수분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쓴 데를 보세요. 여기가 왼쪽에는 x 빼기 1이 없어요. 오른쪽엔 x 빼기 1 있죠. 근데 우리가 결국 목적이 뭐죠? 최종적으로 fx를 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니까, 폼상 여기 쌤이 처음에 써놨던 것처럼 저 a로 나눈다, 이 디비저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몫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I don't care.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3fx, 3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3을 넣어놓고 얘를 a로 묶어서 2q1 더하기 x 빼기 1에 q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r1에 몇 배 썼죠? 아까 2배 썼으니까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r2가 이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6x 빼기 9인데 얘 써야 돼요. 얘는 이제 제대로 써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x 플러스 6x, x제곱 플러스 6x 빼기 9.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이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을 봅시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서 뭘 했어요? 다항식 fx를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즉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보세요. f를, 디비던드를 a라는 디비전으로 나눴을 때 코어티언트 q가 생기고 거기에 나머지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라는 소리 아닌가요, 결국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어쨌든 리메인더는 디비저의 차수가 하나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식에 대해서 나머지는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근데 나누는 식이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나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6x 빼기 5를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누구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로 나누는 생각을 해야 돼서, 원래는 long 디비전을 써야 되죠. 다항식을 직접 나눠야 돼요.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확장조리제법을 쓴다면 이거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9x 빼기 12가 돼요. 조리제법 쓰면 돼요, 이거.
그런데 아니면 직접 나눠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3fx가 그거예요. 지금 3fx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거니까 양변에다 뭘 해야 돼요?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치? 그죠?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3x 빼기 4가 되면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일부 비디오를 컷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초보자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자, 이제 고급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2부에서 보도록 할게요.